안녕하세요. 자, 이현진의 우리문화 현장 답사, 우문현답. 자, 오늘은 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전주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비빔밥, 콩나물국밥. 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유명한 전라도 음식들을 떠올리겠지만 역사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전주하면 바로 경기전이죠. 즉, 태조의 어진, 태조승계의 초상화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저는 전주에 가면은 꼭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목대입니다. 자, 오목대는 한옥마을 동남쪽 한 500m 정도 떨어진 작은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오목대에서 내려다보면 전주 시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한옥마을, 경기전, 풍남문, 전동성당, 그리고 멀리는 완산 7번까지. 그래서 전주란 도시가 원래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오목대에 올라가서 전주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 오목대는 전주이씨의 본향인 전주, 그리고 바로 그 전주이씨의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의 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목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목대는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고 개성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깐 들렸던 장소입니다. 전주의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은 완산지란 잡지에는 오목대는 발산 아래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평탄한 위치에 있어서 전주성을 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80년 고려 우왕 때 굉장히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그 왜구의 주력 부대가 금강 앞바다 쪽에 와 있을 때 태무선의 화포에 의해서 배가 격침이 되자 이들이 살 길을 퇴로를 찾아서 육지로 들어오면서 전라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왜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의 군대가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남원시 운봉, 자, 운봉 쪽에서 아지발도를 비롯한 왜구들 전체를 다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을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대첩을 끝내고 승리를 한 이성계가 개선장군처럼 개성을 돌아가는 길에 임실, 진안을 거쳐 전주에 잠시 들리는데 그때 머물러서 잔치를 벌이던 장소가 바로 이 오목대입니다. 오목대. 오목대의 대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1900년에 세워진 태조 고황제 주필유지, 즉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글은 고종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던 이성계가 굉장히 큰 환희에 젖어서 대풍가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래서 그 대풍가가 현재 있는 오목대라는 누각 위에 거기에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당시 정몽주가 이성계의 다른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목대 건너편에 있는 망경대, 현재 이름은 만경대입니다. 이곳에 올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시, 우국시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목대의 뒤쪽 언덕으로는 이목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역시 고종에 쓴 목조대왕 국어유지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전주이씨의 시조인 사공공 이한 때부터 계속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전주 여행이나 전주 답사를 할 때 항상 이 오목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이유는 오목대에 오르게 되면은 전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오목대는 조선 왕조의 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를 유추해 보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조선왕조 실록
자,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의 출발은 목조 이한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 잘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호탕한 성격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으로 배치를 받은 산성별감과 관기와의 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삼각관계 같은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별감이 본인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이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주해 간 것이 어디냐면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강원도 삼척에도 준경묘라고 하는 전주이 씨와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척이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자기랑 트러블이 있었던 그 전주의 산성별감이 다시 배치를 삼척으로 받아오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더 멀리 지금의 함흥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전주이 씨들이 바로 함흥 변방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전주이 씨의 고려 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함흥 변방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바로 그 이한사의 후손으로 태조 이성계가 함흥의 변방의 장수였는데, 1361년 홍건적이 고려를 침략하는 바람에 개성이 함락당하고 당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다시 되찾는 수도 탈환 작전에 태조 이성계가 참여해서 홍건적을 물리치고 수도를 탈환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중앙무대, 개성이라고 하는 당시 수도니까 이 중앙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홍건적을 격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날린 이성계가 1380년, 자, 왜구의 침입을 맞아 그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남쪽 지역 전체에도 본인의 이름을 다 날리게 된 거죠. 그 승리를 거두고 개선장군처럼 개성으로 가는 길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전주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아주 비참하게 고향을 떠나서 쫓겨서 함경도까지 갔는데, 약 120, 30년 만에 그 후손인 본인이 금이환영해서 이곳 전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성계의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은 오다가 진안 쪽에서 몽금척, 그러니까 금척을 얻는 꿈을 꾸기도 하고, 금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니까 자, 세상을 본인이 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본향 전주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 어떤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장수로서 완벽한 전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388년 위화도 해군과 함께 최영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전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 오목대에 왔을 때만 해도 아직 그렇게 많은 권력을 쥐지 못했을 테니, 당시에 대풍가를 불렀다고 하는 잔치석상에서 야, 내가 한나라 유방이 한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국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정몽주는 그것을 보고 큰일이다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시를 남겼다는 얘기는 약간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성계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꿈들을 간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이 씨의 본향인 전주, 쫓겨난 이한사와 금이환양에서 다시 돌아온 이성계, 그리고 그가 전주를 바라보면서 꿨을 새로운 꿈, 그리고 12년 후에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한아름에 가지고 있는 전주, 그리고 그 전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인 오목대. 저는 전주 여행의 출발점, 전주답사는 꼭 이 오목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목대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한옥마을입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아름다운 공간이 한옥마을인데요.
사실 이 한옥마을이 생기게 된 역사에는 우리 역사에 아픈 기억이 존재합니다. 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전주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주로 당시는 전주성의 서문 쪽, 이제 성 안에는 살지 못하고 서문 밖, 지금의 전주천변가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1907년이 되면 양곡수송이라는 빌미로, 자, 우리 결국은 이제 쌀을 수탈해 가는 거죠. 그 양곡수송을 위해서 전주와 군산 간의 신장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주성의 서쪽 부분, 성곽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1911년이 되면 전주성의 동쪽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와 같이 풍남문이라고 하는 남문 쪽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갑니다. 그러면서 전주가 계속 변화를 하고, 이미 허물어진 성을 넘어서 일본인들이 자꾸 전주 시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전주의 상권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조선인들이 1930년을 기점으로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의 교동 풍남동 지역에 한옥을 짓고 집단을 형성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묘하게도 일본인들이 거주한 지역의 일본식 건물들과, 그리고 풍남동 교동 주변의 한옥들과, 그 다음에 건너편 화산동 지역은 또 화산동 성당 같은 서양인들의 성당과 선교사 수들이 들어오면서 묘하게 일본, 조선, 서양식의 여러 가지 독특한 건축 문화가 현재 전주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서울의 북촌에서 만나는 한옥 밀집 지역과, 그리고 익선동에서 보게 되는 한옥 밀집 지역의 형성과 서로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다니고 있지만, 한 번쯤 이 한옥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전주 관광에 있어서, 전주 납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옥마을에서 아래를 조금 더 내려오면 바로 경기전을 만납니다. 자, 경기전은 바로 전주 관광의 핵심, 꽃이죠. 자, 경기전은 어진, 즉 태조의 어진, 즉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조선 초부터 생긴 것은 아니고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자, 경기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조선 초의 개국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는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으로, 그리고 개경, 이렇게 삼경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삼경을 왕이 순수함으로 인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해 가는 거죠. 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본인의 고향이었던 함흥 쪽에 자신의 초상화, 즉 어진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어진을 둡니다. 그 이야기는 이곳에 내가 임하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조선 초에는 평양, 함흥, 경주, 이 세 군데에 어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태종 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그리고 전주시의 본향인 전주에 추가로 두 군데에 더 어진을 내려보낸 것이 바로 이 경기전의 출발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태조 진전 혹은 어용전 이렇게 불리다가 세종대왕 때 경기전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많은 문화재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훼손됐던 것처럼 이 경기전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다 소실이 되고 다시 광해군 때 다시 지어집니다. 경기전 앞에는 누구든지 이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하마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하마비와 좀 특별하게 암수 2마리의 짐승이 마치 짐을 지고 있듯이 이 하마비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전 하마비가 갖고 있는 특이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경기전 안을 들어가게 되면은 홍살문을 지나서 외신문, 내신문이라고 하는 2개의 문을 지나서 바로 태조의 조상아 어진을 모시고 있는 진전, 경기전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곳 경기전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봉헌했던 전주사고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주사고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전의 북쪽으로는 전주희 씨의 시조인 사공공 이한을 모신 사당 조경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는 또 어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알 수 있는 어진박물관이 있죠.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그리고 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 그리고 전주시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 그리고 어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어진박물관, 이 모든 것이 모여있는 경기전이야말로 전주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전주 관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경기전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관되어 왔는지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